반갑습니다. 빅맨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LG 신주례 아파트입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자, 사상구 주례동에 있습니다. 자, 주례동 LG 신주례 아파트 22층입니다. 전용 면적 18.14평, 그리고 대지권 6.05평, 건물, 토지 전부 매각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누구누구 같은 사람인 것 같고요. 채권자는 현 누구누구 이렇게 어떤 금융권입니다. 자, 은행에 대출을 못 받아서 이제 경매에 나온 그런 사건이고, 매각 14일 전, 그러니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날은 매각 13일 전입니다. 감정가 1억 5,900, 1차 시작가입니다. 2021년 3월 24일 매각 예정입니다. 경매 접수가 2020년 3월 6일, 3월 6일 한 1년 정도 만에 이렇게 이제 매각이 진행됩니다. 그럼 지난 1년 동안 경매가 접수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집행관, 감정평가서 제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절차상 나오는 것들이고, 주목할 만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소보증서 제출, 교부청구서 제출,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자, 점유관계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문으로 거주자 만날 수 없고 임대차 관계 확인할 수 없었다. 자, 본건 부동산 전입 신고된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제 추정된다. 이제 이런 상황의 아파트입니다. 2001년 10월 11일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소유자가 2001년 10월 11일 소유권을 이전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저당 현재 채권자,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가 근저당 권자입니다. 자, 2017년 12월 26일, 자, 이날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보다 더 후순위의 시간상 후순위의 권리들, 자, 이런 가압류, 근저당 이런 것들은 이 말소 기준 등기와 함께 모두 다 소멸됩니다. 모두 소멸된다. 돈을 다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낙찰자와 무관합니다. 자, 등기상에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낙찰받는다면 매수자가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 있는가? 등기상에 인수할 것은 조금 전에 확인하셨다시피 없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에 표시되지는 않지만 어떤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는 어떤 권리들, 채권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관리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관리소와의 해결 관계에서도 좀 복잡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따라서 사전에 확인해서 나의 명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사전에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연체되었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비 조사할 때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아까 보셨지만 현황 조사서에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었고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명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자가 거의 살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혹시 정말 희박한 확률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어떻게 대비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어떤 상황의 물건들은 대부분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자 세대를 명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를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자, 잔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금융 비용 정도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강제 집행은 한 200에서 300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하면 되고, 자, 이 돈을 법원에 납부하고 강제 집행을 하느니 차라리 명도 비용을 그냥 점유자에게 주고, 점유자라면 전 소유자 세대가 되겠죠. 자, 그 사람과 합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시장에 나와 있는 호가되고 있는 동평형대 매물의
호가를 확인해 보면, 자, 우리가 22층입니다. 고층이죠. 이것도 고층입니다. 2억. 고층 2억. 비슷한 남양, 서양, 이 다른 매물입니다. 일단 호가를 2억에 맞추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리고 중층 남양인데 2억 1천도 있습니다. 2억 1천, 2억 1,500, 2억 2천도 있고요. 결국 2억 2,500도 있습니다. 결국 2억에서 2억 5천. 자, 이 사이에 호가들이 몰려있다. 자, 그럼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됐는가? 2021년에 와서 거래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1억 8,800, 2층이었습니다. 저층임을 감안하면 고층이 2억 정도 호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자, 17층도 고층인데 1억 8천. 결국 2억이라는 호가는 호가일 뿐인데 좀 비싸지 않는가? 거래된 사례를 봤을 때는 2억은 지금 현재 매도자의 생각일 뿐인가? 뿐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 2010년 11월, 2020년 10월, 11월, 그러니까 즉 거래량이 확 증가되기 전의 계약을 보면 1억 5천대입니다. 1억 5천대, 1억 5천, 1억 6천, 1억 4천. 그러니까 1억 중반대 있는 것들이 10월, 11월을 거치면서 12월에 와서 2억이 되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오르는 거죠. 이 아파트 단지도 오래됐지만 세대수가 많고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그 아파트 가격의 변동하는 그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 보았던 것이고,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다시 1억 8천대로 내려간 건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빨리 들어갔다. 자,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조정되지 받고 어느 정도 안착하지 않은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아파트는 좀 빨리 움직이고 빨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감정은 1억 5,900이지만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은 한 이 정도가 유력하고, 조금 더 간다면 한 이 정도, 1억 8천에서 1억 9천이 가장 유력하지 않은가. 자, 이것을 기초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 보면 최근에 있었던 2월 20일 그리고 작년 12월 8일 있었던 줄의 청구와 줄의 한효, 자, 이것을 분석해 보면 하나는 1차, 그러니까 2월달에 있었던 건 1차, 그리고 12월에 있었던 건 3차에 낙찰이 됐다. 자, 1차에 낙찰된 건 1대1이고 3차까지 간 건 12대1이었습니다. 결국 가격적 매력이 있으면, 가격이 많이 유찰되면 12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요자들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감정가 2억 1,700과 1억 4,800. 자, 이러한 감정일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3천, 1억 4천 이랬습니다. 자, 근데 낙찰은 2억 2,248만원, 1억 2,748만원. 자, 여기 데이터가 중요하죠. 거래 가능한 금액 대비 낙찰가율. 자, 그게 96.7, 91.06. 자, LG 신주리 아파트 상황에 맞게 가중 평균을 구하면 93.89%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하한가 1억 8천을 적용하면 1억 6천 901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상한가 1억 9천을 적용하면 1억 7,84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특별히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1억 8천 정도, 그리고 1억 9천 정도, 이 범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 금액을 반영하면 시장의 수요에, 그동안에 있었던 수요에 반영을 하면 1억 6,900, 1억 7,800 정도에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